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욜로 와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권순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일까지 분석을 하고 있느라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장소가 크고 이렇게 큰데 처음 발표해서 긴장되지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이네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미지 디텍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 디텍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딥러닝에 있는 CNN 모델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이미지에 있는 어떤 사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과연 이런 것들을 다 디텍션하는 게 좋은가? 우리가 꼭 다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보면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한번 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게 된 게 주제 선정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고를까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봤고, 가장 유명한 걸 한번 써보는 게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이게 속도도 빨라서 욜로라는 모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욜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런 욜로가 아니고 이런 욜로입니다. 기존의 이미지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는 원스, 즉 한 번만 본다고 해서 이미지를 디텍하는 게 아니고 좀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한 번 본 다음에 어떤 이미지에 오브젝트가 잡혀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여러 번의 디텍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깬 게 욜로라는 모델이고요. 욜로라는 모델의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다면은 7x7 그리드로 나눠가지고 7x7 그리드마다 어떤 바운딩 박스가 올 수 있고 어떤 클래스가 올 수 있고 어떤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올 수 있고에 대해서 동시에 두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을 합니다. 이 결과적인 부분은 논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이미지 디텍션 모델 대비 거의 100배 정도 빠른 속도가 달성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실시간 동영상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파라미터 수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욜로 1으로 봤을 때는 알렉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마지막 레이어 단에 있는 컨볼루션인데요. 여기서 이 앞에 보이신 7x7 그리드 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운딩 박스가 몇 가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 예를 들면은 바운딩 박스의 X좌표, Y좌표, 높이, 그리고 폭, 그리고 어떤 클래스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해 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로스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로스 펑션을 하나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잘 구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웨이트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튜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욜로에 있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 이미지 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색깔별로, 그리고 그 네모 박스, 바운딩 박스 밖에 어떤 레이블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욜로 모델이 아마 2016년 모델인가 그럴 텐데, 이 욜로 이후에도 딥러닝 기법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욜로 9000 그리고 욜로 V3고, 욜로 V3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라서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욜로 V3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욜로 V2와 V3 같은 경우는 욜로 모델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세세한 항목들을 다 열거하기에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욜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었고, 기존의 욜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진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이 사진이 욜로 알고리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볼 필요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하자라는 점에서 사전에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도메인에 대해서 선언을 해놓고 그 선언된 도메인에 대해서만큼 이미지가 검출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진을 집어넣는 걸로만으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영상도 한번 도전해보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알고리즘을 단순히 쓰기에는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듈이 많이 합쳐진 하나의 엔드-투-엔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된 논문 검색을 해보고 리뷰를 해보면서 어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끝나고 서칭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선정한 욜로에 대해서 샘플 코드를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한번 돌려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그렇게 돌려본 모델을 기반으로 저희가 튜닝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먼저 이미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참고로 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코코 데이터셋인데 한 20만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된 사진들인데요. 80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훈련을 할 때 이 사진 안에 어떤 위치 정보들이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 정보들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15가 이제 캣이라고 하면은 그런 캣에 대한 레이블링까지 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저희가 모델에 돌려가지고 훈련을 시켰고 한 훈련이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처리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이미지를 스퀴즈 해가지고 같은 포맷으로 넣어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처리를 좀 했었습니다. 뭐 옆으로 늘어진 것들은 조금 줄이고 큰 것들은 다 대각선으로 줄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집어넣었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저희가 어떤 바운딩 박스를 설정할지에 대해서 이제 욜로 V2에 나오는 건데 앵커 박스가 하이퍼 파라미터거든요. 이 앵커 박스를 몇 개의 디자인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몇 개 후보군을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 5개로 해가지고 했었고 이 앵커 박스를 도입함으로써 리콜 성능이 조금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냥 모델을 돌리면은 다음과 같이 뭐 오렌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 모델에서는 같은 범위 내에 오렌지가 6개, 7개씩 찍힙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바운딩 박스를 하나로 압축해 놓기 위해서 저희는 넘맥스 서프레션 기법을 써가지고 트레이숄드를 0.4로 잡아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모델을 돌리면 퍼포먼스 매저가 필요할 텐데 로스를 돌려야 되니까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퍼포먼스 매저를 이미지 디텍션에서 잘 다루고 있는 크게 2가지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그리고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미지가 하나의 2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뉴메릭 데이터처럼 맞다 틀리다를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이라는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능을 끌어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트레이숄드를 조정해 가면서 그려지는 프리시전과 리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약 한 11가지 정도로 같은 범위 내로 끊었을 때 나오는 성능을 측정을 한 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입니다. 사실상 기존 욜로 V2, V3 모델과 저희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성능적인 차이는 그렇게 별로 없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샘플로 했던 장소가 저희 팀원이 이제 있는 연구실이었었는데 이런 연구실을 가지고 기존 욜로 모델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이 많이 찍힙니다. 뭐 여기 보면은 북도 있고 TV 모니터, 랩탑, 컵 그리고 백팩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모델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책만 보고 싶다라고 사전에 선언을 해가지고 하면은 책들만 찍히는 식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사진만 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비디오로 보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비디오 주제 총 2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제가 학교를 출근을 할 때 좀 지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지각을 할 때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지? 약간 이런 컨셉을 가지고 찍은 영상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볼 필요 없이 뭐 선배들만 왔는지 확인한다든지 모니터 켜져 있나? 키보드 불 들어왔나? 이런 걸 보거든요. 실행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자리 비었네? 사람 있다. 모니터 켜져 있구나. 핸드백 있는 거 보니까 선배 왔겠다. 모니터 꺼져 있네. 어디 자리 비웠나?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프레임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조금 좋지 않아서 프레임 수가 좀 느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작죠? 여기까지. 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런 대학원 말고 조금 더 공적인 그럴싸한 주제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통신사에서 LG 보면 CCTV가 있는데 뭐 강아지 같은 거 보면서 강아지한테 이제 CCTV 보고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강아지한테 뭐 나비야 안녕 하면 월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로봇이랑 대화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저희는 강아지가 만약에 위험한 곳에 있다면은 사전에 알림을 받길 원하고 그 모든 걸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만약에 집에 갓난아기가 있고 그 갓난아기가 제가 물론 집을 비울 일은 없겠지만 만약 비웠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좀 위험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전자기계, 무거운 뭐 뜨거운 것들, 뭐 가스레인지, 오븐 이런 것들 가까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가까이 있을 때 만약에 저희가 SVM 같은 걸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특정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사전에 알림을 주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시를 한번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애기들이 일단 있는지를 잡아야겠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그리고 가장 오른쪽 영상 보시면은 애기들이 오븐 위에 있죠.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오븐들이랑 같이 애기들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위험한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이제 가장 아래쪽 영상 보시면은 애기들이 토스트기 만지고 있는데 위험하죠. 이것도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결과입니다. 네, 이게 저희 결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하면서 저희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진짜로 막 알람까지 한다든지 하려면 좀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더 어려운 코드가 필요했는데 저희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 이 정도 결과에서 더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한계를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환경들이 특히 영상은 리눅스 환경에서 상당히 잘 돌아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가 좋은 게 리눅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리눅스 환경을 모두 다 윈도우만 쓰던 사람들이 리눅스 쓰려니까 되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눅스 환경을 적응하고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그리고 관련된 리눅스는 다 터미널 상에서 명령을 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었고 논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공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뷰하고 구현하고 이렇게 발표 자료 만들고 했던 일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계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대학원으로 가면은 컴퓨터 비전 영역에 해당을 하는데 그 관련 지식이 전부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뭐 비전 필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넌맥 서프레션 같은 거는 비전에서 상당히 유명한 것들인데 몰라서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맨땅에 헤딩을 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구현 환경 구축, 예를 들면 저희가 파이터치로 구현을 했었는데 파이터치 같은 경우는 버전에 따라서 쿠다 9.1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쿠다 9.1을 깔아서 컴퓨터를 다시 밀고 깔았다든지 이런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명 데이터셋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트랜스퍼 러닝 형태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오브젝트를 사전에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실 데이터를 다 받아가지고 레이블링 한 다음에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사람을 보아주로 잡아본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이제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따로 없으시면 바로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소연님의 SNS 불만 지수